다시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의 직업을 선택한다. 절대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저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이 직업을 갖는다는 개념은 분야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내면 된다. 원래 저 유튜브 그만둘라 하는데 자,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하다. 저는 가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소장님. 둘 다 의미 없다 이제. 둘 다 센데. 어차피 인생 혼자 가는 거다. 다음 또 그러니까 나도 답이 똑같아. 나이가 들수록 나가 더 중요해진다. 나는 그래도 가족이 좀 더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쪽에. 그 일반적인 답변은 가족이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진다. 네. 친구보다는. 근데 센 얘기 나중에 좀 듣고 부드러운 가족. 그냥 저는 원래 친구도 굉장히 중시하고 네. 또 술 좋아하고 중시하는데 친구 좋아하잖아요. 술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친구도 워낙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지금 다 가족들이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여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래야 친구들도 각자 가족, 저도 제 가족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자신이 결국 또 가족이 가장 또 중요한 울타리. 지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76년생이니까요. 네, 48, 아홉. 비슷하구나 나랑. 저도 45부터 그 인간관계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그 전까지는 일이 많으니까 일 중심적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지인,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 뭐 이런 쪽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다가 45세가 좀 넘어가니까 일단 몸이 힘들어. 되게 술자리거든요. 몸이 힘들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50 넘어가니까 가족이 좀 더 이렇게 필요한 게 내 몸, 결국은 다 똑같구나. 내가 몸이 편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두 분은 관계 의존적인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 저기 뭐 친구든 가족이든 다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전주 대표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술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물어보는데 둘 다 필요 없어. 사실 다 중요해요. 다 맞아요. 중요한데 네. 저 두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독립해야 된다. 제가 제일 젊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시가 홀로서기거든요. 네. 둘이 만나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주변 관계가 좀 더 필요해지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좀 온전하게 살고 싶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래야지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이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요리 다 합니다. 음식 잘하세요? 뭐 기본적인 요리는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혼자 독립하려면 뭐 가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집에다가 피해를 안 끼치려면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리를 처음에 할 줄 몰랐어요. 그냥 해주는 거 먹고 사 먹고 이랬는데 한번 해봤어. 왜냐면 나가서 이제 브런치 가게를 가가지고 이제 브런치를 먹은 거예요. 브런치 가지고 그 풀조가리. 뭐 샐러드라고 하죠. 샐러드 우리가 샐러드라고 보면 풀조가리, 약조가리. 그거에다가 뭐 뿌려놓고 그다음 계란 후라이, 그렇죠. 소세지구이, 식빵. 뭐 새우 한 마리 사서 네. 쪄서 올리면 돼. 그치? 그거 딱 먹는데 4명이 먹는데 10만 원 나온 거야. 야, 이거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이게 가지마, 더 이상.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집에서 해보니까, 사실 이제 힘들긴 좀 하고, 좀 귀찮긴 해요.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샐러드나 뭐 이거 먹는 거 말고도 밥도 한번 배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다음 각종 나물, 볶음 이런 걸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다 어차피 로직은 똑같아. 그럼요. 로직이 그치. 역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제가 거의 다 해먹고요. 저희 가족들도 제가 다 요리를 해주는 편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내가 스스로 독립할 준비들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 이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내가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철학이 연금하고 바로 연결되네. 맞습니다. 네.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버는 능력만큼 내가 먹고 살다가 꿈보다 해먹이 좋다. 아니 정말로 딱 로직이 맞네. 연금이 맞습니다. 가는 이유가. 네. 그다음에 전소영님. 저도 예전에 모임이 한 달에 1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17번을 술을 먹는 거예요. 네. 거의 플러스로 더 먹으니까 이제 그러면 거의 뭐 술 안 먹고 집에 오는 날 이상한 날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 그러니까 저도 친구도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사람의 외로움의 관점으로 보면은 친구를 많이 만난다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저희도 젊은 친구 있지만 결혼하면 외로워서 결혼한다는 친구 되게 많은데 꼭 그 말해요. 결혼하면 안 외로워질 것 같다 생각하냐? 결혼 더욱 외로워질 수 더 있는 외로워진다. 그게 또 이제 자녀 괜찮다. 아니 자녀도 나중에 크고 나면 결국 자녀를 봐도 외로워진다. 그래서 그럼 그 외로움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부자가 되면 그러면 좀 안 외로워지고 더 좋아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저기 위대한 개츠비보다 알잖아. 예,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종류가 바뀌어 나가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되는 게 외로움인 거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로 연결되는데, 그거는 내가 바뀌고 내 마인드가 바뀌고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건 외로움 끝도 없고 계속 뭐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것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좀 더 모임도 잘 없어요. 모임도 거의 없고 와이프가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 집을 여행처럼 쓰자 해서 펜션 같은 집에 그냥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집에 마당에서 고기 굽고 수영장 갈 필요 뭐 있냐면서 그 라텍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설치해 제가 물 받아서 물놀이 하고. 아니, 근데 본인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 부동산이라는 분이 예. 크게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세종이죠. 예, 예. 별로 부동산 안 오르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그 월가에 안 살고 오마하라는 미국 중부에 진짜 그냥 동떨어진 데 또 네. 살고 있잖아요. 네. 저도 궁금해서 제가 뭐 그 워렌 버핏 집 앞을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네. 기들 좀 받으려고? 네, 그 주주총 옛날 그 근처 사실 네. 가봤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심했어요. 난 서울에 절대 안 살겠다. 이게 서울에 살니까 피로함이 느껴져요. 아, 피곤해요, 여기는 정말. 그러니까 뭐, 아, 너무 좋다. 어. 나도 살고 싶다. 이 애덤 스미스가 몸이 자꾸 끌어올라와요.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되는데 지방에 있으니까 좀 절제가 돼요. 스스로가. 아. 네, 스스로가 좀 욕심도 좀 절제가 되고 좀 멀리서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서울의 부동산 얘기하더라도 제가 서울 강남 살면서 서울 부동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서 그냥 이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아,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결국은 주식으로 하시고,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인스피레이션은 그 좀 이렇게 오마하 네. 같은, 그 우리나라 네. 같은 세종이나 그런 데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많이 삽니다. 의외로. 예. 그래야 될 것 같긴 머리가 더 해요. 편해야 돼요. 스트레스 그럼, 안 받아야 네. 되거든요. 근데 지방이 훨씬 스트레스 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맞죠. 저 배고픈데 빵 먹을게. 제가 빵 준비해. 저희 지방에 사왔는데. 네, 그러네. 아, 지방 얘기하다가. 야, 지방 명물 와, 기가 막혀. 역시 예. 먹는 거를 챙겨야 돼. 제가 우선 어, 예.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의 직업을 선택한다. 절대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이 직업을 선택한다. 한다. 만족하고. 저는 옛날 교사였잖아요. 만족합니다. 예. 교사로도 만족하고 지금 유튜버로도 만족하시나요? 네, 다 만족하는데 원래 저 유튜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몇 년까지만 그만둘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시 교사로 돌아가려고 다시 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 좋구나. 는 뭐 하시고? 저는 무조건 안 합니다. 다른 직업을. 다른 직업 뭐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원래 벤처 기업 같은 걸 세우고 싶어서 원래 그런 게 꿈인데 그래서 막 특허도 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변호사라는 일은 기본적으로 남이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이 이제 대부분 비슷해요 저랑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감정 공유가 안 돼서 일을 진행하면 또 열심히 하는 하기 싫고. 또 하기 싫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감정 공유가 돼서 하나가 되니까 이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이 사람이 구속이 되면 나도 구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으면서 막 억울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막 이렇게 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가 참 좋은 직업이기도 한데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벤처 기업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직업이라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방송을 찍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는 방송인이지만 그 원고를 쓸 때는 사실 이게 작가거든요. 제가 그쵸.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몇 년 전까지 편집도 했어요. 제가 편집도 제가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상담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연금도 판매도 해야 돼, 영업도 해야 그 되고. 오프라인 매장 그 저기 그 사무실도 있고. 되게 많은 걸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직업을 하냐 안 하냐 우리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변호사 가지고 AI 변호사 뭐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 뭐 그냥 의사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죠. 많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직업을 갖는다는 개념은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이 분야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내면 된다. 저는 그래서 똑같이 연금, 뭐 투자, 보험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지만 이 중에서 남들 앞에서 좀 강의하고 방송을 통해서 큰 규모의 좀 이걸 알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20년 만에 찾은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그걸 지금 유튜브를 5년 정도 해가지고 벌써 지금 50세, 60세를 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영역을 빼고 나머지 영역은 또 더 잘하는 후배들한테, 그럼요. 협력자들한테, 네. 협력자들한테 그렇죠. 넘기고. 사실 제가 지금은 상담은 거의 하잖아요. 저희 센터에 상담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제가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이입돼야 상담이 잘해요. 고객과 상담하면서 이분이 정말 노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같이 아포해주고 그래서 솔루션 찾아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 너는 그런 거지. 그냥 이게 맞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강의는 되더라고. 그렇지, 강의는 객관적으로 해야 돼. 다대 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상담을 맡기고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 이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다. 근데 저희 법 쪽에도 보면 검사들은 연차가 되고 부장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면 점점 수사를 서로 놓고 지휘만 하니까 점점 조직을 조금, 유지하면 네, 돼요. 유직을 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좀 편해져요. 근데 판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사건의 내용도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내용을 하게 되고 변호사도 점점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잖아. 경력이 되면 큰 돈을 벌잖아. 그렇죠. 이제 큰 사건을 맡게 되고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근데 어쨌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일을 좀 편하게 돼야 되는데 점점 일이 편해지지 않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의대 로스쿨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로스쿨 나오면 뭐야? 그게 로스쿨 나와봐야 영업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고 법판 뭐 이렇게 분석하고 변론하는 것만 알려주니까 나와가지고 힘든 거지. 아마 박사님도 13년 레지던트 끝났으면 분명히 연금 상담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무 오래 한 군데 빠지는 일을 하지 마라. 못 태어난다. 친구 사이 밥값은 무조건 더치페이 한 번씩 원턴. 어느 쪽에? 더치페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우리 전문가들 저희도 뭐 더치페이는 없죠. 더치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박사님 어떠세요? 요즘은 굉장히 더치페이 문화가 세졌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모임이라는 게 점점 사라져요. 맞아요. 왜냐면 나오면 부담되거든. 쓸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먹으면 나오겠지만 먹다 보면 요즘 사실 요즘은 회식하면 맞아요. 1인에 비싸요. 5만 원 안 내면 먹을 데가 없어. 먹을 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부담돼서 못 나온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좀 친구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원턴. 저는 개업학을 한다고 못하는 거의 제가 내요. 근데 내고 요거도 먹는 자리는 내면 안 돼요. 나보다 훨씬 부자고. 그럼요. 당연히 그 사람이 호스트인데 괜히 뭐 젊은 놈이 돈 좀 벌었다고 하면 그럼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얻어먹을 자리와 밥값을 내야 될 자리를 저는 잘 봐야 된다. 저도 그래서 원장님 나도 원장님 저번에 나도 사실 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 정말 후배들이 좋은 일에서 밥을 산다 그러면 사라 그래요. 예, 그러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뭐 내가 내는 거지. 뭐 이런 그 느낌은 늘 갖고 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관계가 명확하면 괜찮은데 그냥 또래끼리 사는 것도 비슷해. 근데 완턴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있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또 다른 모임인데 다른 모임에서 똑같은 얌체 짓을 한다 그러면 아 근데 다른 모임에서는 막 잘 사면 더 받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제가 옛날에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큰 돈은 아니죠? 아니 그 당시엔 큰 돈이었습니다. 20년 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오이씨, 큰 돈이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좀 뜸했었는데 제가 놀러 갔어 그 나라로 놀러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미안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여행을 할 때 전체 여행을 다 시켜줬어. 돈을 쥐고 뭘또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꼭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돌고 돌고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해져. 연금 전도사가 아니라 그 행복에 대한 컨셉을 다시 설정해주는 정말 저는 그 박사님 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게 있어요. 65세가 지나면 행복에다가 더 소비에다가 더 주안을 둬야 되고 그런 게 일관성이 있어 정말.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관되게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처음에 연금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20년 넘게 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쓰는 것, 내가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삶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사나이란 말없이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이다. 표현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다. 어느 쪽에? 저는 표현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은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묵묵히 책임지면 그 사람이 왜 책임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생색을 내야 된다. 네, 정확히 표현하고 네. 소통을 해줘야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책임을 져왔구나라는 걸 알지. 네. 안 그러면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돈을 지금까지 많이 빌려줬는데 네. 돈 빌려서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변호사인데도 중소동 한번 쫙 나오게. 그리고 저한테 돈 빌려간 애들이 갚을 생각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래요? 내가 너한테 빌렸니? 와, 큰 돈은 아니구나. 네, 뭐 500, 1000 뭐 이렇게 이제 애들 급할 때 이렇게 빌려줄 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돈 빌려준 사람만 기억해요. 네. 맞네. 표현하고 소통해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소통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고 아버지상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상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는 자녀와 소통이 없었잖아요. 뭐 그래도 문제가 없었고.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고생하시는 거. 근데 지금은 사실 자녀와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또 너무 소통하다 보니까 자식이 또 기어올라.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은 좀 소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네. 전성이. 저는 말없이 그냥 묵묵히 해결하는 사람이라서. 멋진 남자네. 아니,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지고 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냥 지금 오늘 나온 문제 오늘 맨날 해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이겠죠. 해결만 했었으니까.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자리에서 특히 가족 간에서는 뭐 전혀 얘기할 거 없고 조직 내에서도 저는 그냥 내 할 일, 내 맡은 일, 내 앞에 있는 일이면 내 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은 뭐 찾아서 할 방법이 없죠. 모르니까. 내가 인식한 문제는 해결한다. 이게 결론은 돈 많은 남자가 멋진 사람.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다못해 병원에 뭐 어디 하다가 잠깐 뭐 전구가 나갔다든지 뭐 어디에 흠이 났다 그럴 때 그 페인트 칠하고 전구 가는 일이 동업자들끼리 야 지난번에 내가 전구 갈았잖아 이걸 네가 갈아 이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다 보면요 15년 동업하는데 15년 동안 전구 제가 갈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아침에 보면서 쓰레기 많이 줍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교장님 여기도 쓰레기 있다고. 그래 맞아. 이거 맞아 그러더라고. 그렇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바로 그거예요.